화제의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윤지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둘 다 오늘 파랭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또 등장한 5m 테이블. 5m 테이블이면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말하는 겁니까? 그 외국 정상 오면은 일부러 멀찍이 앉는 그 테이블. 네, 그렇습니다. 그 테이블이 다시 등장을 했는데요. 이번에 멀찌감치 뛰어서 앉은 대상은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만난 건데 이 상대방 이야기가 들릴까 싶은 이 5m 거리를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이 지난 2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테이블이 처음으로 등장했는데요. 이번에 다시 등장한 겁니다. 뭐 마이크나 확성기에 대고 얘기를 해야 들릴 것 같은 네. 거리입니다. 마주 앉은 사람으로서는 참 모욕감도 들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를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이 먼저 상대를 제압하려는 의도로 읽히기도 하고요. 이 또 자신과는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 보여주듯이 이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우크라이나 탓만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Я повторяю еще раз, это вынужденная мера, чтобы прекратить страдания людей, которые проживают на этих территориях. К сожалению, наши коллеги на Западе предпочитали всего этого не замечать. 네, 대조적으로 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고 있는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과 만남을 보면 바로 옆에 앉아서 나란히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 이 공간적인 거리로 심리적인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저렇게 대접한다는 거는 아니네요. 네. 네 편, 내 편 구별해서 한다. 자, 보겠습니다. 중국도 경악한. 저 이 사진 본 것 같아요. 저희 정말 합성 아니었습니까, 그게?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실제 사진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이 늦은 밤 유리로 된 18층 건물에 환하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건물 안에 칸막이도 하나 없이 침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진짜요? 사람들이 훤히 다 비춰서 보입니다. 이 18층 건물 전체가 다 저런 상태라니까 괴기스럽기까지 하죠. 그래요. 이 한 달 가까이 봉쇄령이 내린 중국 상하이의 한 임시 격리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국인들마저도 이 모습을 보고 SF 영화 같다. 집에서 격리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경악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하이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13,0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곳뿐만이 아니라 무려 62곳이 이 임시 병원과 격리 시설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저렇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할 텐데 저런 격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참 인권에도 좀 보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뭇잎으로 세상을 품다. 좀 분위기가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좀 힐링이 되는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이 한 뼘의 작은 나뭇잎 안에 이 세상을 담아낸 일본의 조각가 어머나, 이야기입니다. 이 예. 나뭇잎 조각가 리토 씨가 만든 작품들인데요. 이 빨래를 널고 있는 토끼들의 모습 보였고요. 이 나란히 서 있는 개구리 가족, 그리고 딸기나무를 바라보는 아이까지 이 나뭇잎이 만들어내는 세계가 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네요. 이 리토 씨는 성인 ADHD로 직장을 퇴사해야 했는데요. 이 지난 2020년부터 이렇게 나뭇잎 조각을 하면서 이 치유와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뭇잎 속의 동화 같은 세계 보는 사람들까지 힐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현재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책도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너무 예뻐서 정말 판매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제 열렸던 열병식 영상이 어제 저녁에 공개됐습니다. 하필이면 저희 뉴스가 끝날 때쯤 나와갖고 중간에 나왔으면 보도해드렸을 텐데 아쉬웠어요. 그래서 못 보여드린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답게 정말 핵무력이 총동원됐습니다. 네. 이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신형 ICBM이죠. 이 화성 17형, 그리고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인 SLBM, 북극성 5형 개량형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핵무력 사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이외의 자기 돌직하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렇게 세게 핵무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하고 친서도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열병식 불과 나흘 전이었는데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담은 친서를 주고받았는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뭡니까? 네, 마지막 키워드는 뒤바뀐 재계 순위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난 2010년 이후에는요, 항상 1위는 삼성, 2위는 현대자동차, 3위는 SK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순위가 바뀌
바뀌게 됐습니다. SK가 2등으로 올라섰고요. 현대자동차가 3위가 된 건데요. 이 재계 순위는 자산 총액으로 결정이 되게 되는데 현대차의 자산이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SK가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한 단계 뒤로 밀린 겁니다. 또 눈길을 끈 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인데요. 이 자산 총액이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는 처음으로 대기업으로 지정이 됐는데 순위는 44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대기업 쪽으로 진입하는 4차 산업 기업들이 꽤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빅뉴스 윤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